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상관격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일단 그 두 개의 사주가 남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주는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요. 정유년 을사월 무오일 병진시 이렇게 사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 사주인데 정유년이니까 음의해죠. 음의해면은 대운이 역행을 하겠다. 그래서 을사에서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주를 볼 때 철저하게 이 적천수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순패와 진태를 보고 이 사주의 격을 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먼저 순패를 보는데 먼저 순패라는 것은 이 사주 팔자의 8글자의 생극재화를 나타낸 게 순패다. 근데 뭐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일단 천간의 순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돼 가지고 있고, 지지 순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 각 주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표시한 게 이 세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진태를 보는데 진태는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는 게 진태다. 근데 진태는 뭘로 보느냐? 왕상, 휴, 수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순패와 진태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주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4월이면은 화의 계절에 태어났죠. 화의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무토의 인수에 해당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앉은 자리가 인수에 앉았다. 시간의 병화는 무토를 생해 주는데 진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그 생해 주는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4월에 태어난 병화기 때문에 그 생하는 기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진은 무토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무토는 이 5, 4에 각각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토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화 역시 무토를 생해 준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무토는 굉장히 강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왕할 때 이 무토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종왕하는 경우, 두 번째는 관살로 이 강황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로 재성이 튼튼해 가지고 할 일이 충분히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강황한 무토를 설기해 주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을이 있고, 그리고 유금이 있고 사유 합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종강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성을이 무토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억제해 가지고 다스려 줘야 되는데, 이 관성을은 사에 의해서 설기되고, 정에 의해서 설기되고, 병에 의해서 설기되고, 또 뿌리라고 해봐야 여기 진의 뿌리가 있는데, 이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 을은 비록 관성이 있으나 쓰기에는 이 을이 너무 약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유금밖에 없죠. 이 유금이 무토를 설기를 해줘서 이 전체적인 사주의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유가 사와 어떻게 되느냐? 자, 합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금으로 어떻게 한다? 유금으로 이 용신을 삼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유금으로 용신을 삼았으면은 자, 진술충미 사개의 경우에는 이 유금이 생을 받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이 유금은 언제 괜찮아집니까? 금의 계절이 와야지만이 좋고, 여기에서는 설기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겨울이 수의 계절이 오면은 유금이 설기하는 그 기운이 더 넓어져서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해운이 오면은 사해충이 되고, 그래서 이 합을 깨뜨려버리고, 자운이 오면은 자오충이 돼가지고 이 집안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충이 생기면서 조용할 날이 없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진운에서는 갑이 진여기에 뿌리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을이 갑이 나와 가지고 을을 방조해 줘서 이 을이 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을은 어떻게 되느냐? 병과 정에 설기돼 가지고 무를 생하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나와 가지고 이 을을 보자 하더라도 이 을을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토는 이 진은 자 바로 유와 합해 가지고 진유 합금이 되고 또 이 진은 이 사화와 오화를 설기해 가지고 유금을 생해 주기 때문에 갑진우는 좋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군이 오면은 계묘이민 했을 때 이 계묘와 이민은 유가 죽어나가는 그런 지지죠. 수지라고 그러죠. 왕상휴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운 때는 좋을 일이 없다. 비록 정화가 개수가 정화를 극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수는 기본적으로 묘를 생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돼 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 임도 역시 정임 합이 되고 해서 이 충화는 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인오가 합을 해가지고 화가 된다. 그러면은 유가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다. 신축운에 오면은 사유축 근국을 완전히 이루고 신금이 투출했으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축운에는 굉장히 발달을 할 것이다. 경운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운이 오면서 좌우충을 해가지고 이 시끄러운 사주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 사주를 설하구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차여 전조 지환 일신자 팔자 불급 전조 이 운도 각승 전 그랬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전사주와 비교해서 전사주에서 단지 하나 신자를 바꾸었다. 자, 전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을이 신자를 바꾸어서 을이 됐네요. 을이 되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사주 8자를 들어서 8자에 의거해서 보면은 전사주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운도는 도리어 승어전 전저보다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신금이용, 신금으로서 용신을 삼으니 이것은 비관인노냐, 관인으로 관인 상생 그러죠. 관인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금으로 용신을 삼다 하는 이 신금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유금으로 바꿔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축운에 이르러 신축운의 정축년이 되어서 습토 생금해화, 습토가 이 습토가 금을 생하고 화를 설기하니 화를 꺼뜨리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유축 근국이 이루어지고 신금이 투출됐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습토 생금해화하고 우 전회 근국 여기 나오네요. 또 전회 근국 온전하게 모여서 궁국을 이루니 사유축이 근국을 이루니 발갑했다. 발갑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또 입사림했다. 사림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대개 세운, 개의야, 세운이 모두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하고 선생은 그 해설을 마쳤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신축운일 때 그런 좋은 운이 왔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다음 사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역시 건명인데 정축년에 병호 월 기유 일 신미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축년이니까 음의해죠. 그래서 이 대운 역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갑오,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한다. 자, 이 순패와 진태에 대해서는 앞선 사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 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이 사주 기토일주죠. 기토일주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기토일주가 병호월에 태어났으니까 인수가 강하죠. 또 신미시에 태어났다. 그 미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병신 합을 해가지고 이 신이 제거가 된다. 또 정축년이기 때문에 여기도 토다. 그러고 이 정은 병을 도와서
기를 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역시 상당히 강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주는 전에 전사주에서 설명했듯이 종간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토가 앉은 자리가 유금이다. 그래서 종간격은 이루어질 수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관도 없고 제도 없이 전부 다 뭘로 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신을 제외한 나머지가 인수와 비겁으로 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황한 사주다. 근데 앉은 자리가 유금이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왜 신금으로 삼지 않고 유금으로 용신을 삼느냐? 자, 5월에 태어났으니 신은 세력이 좋다고 볼 수가 없고, 미 역시 토생금한다고 하나 이 역시 화의 여기가 있고, 또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신금이 여기에서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데다가 이 병신이 합을 한다 해서 수로 화하지 않고 합거되기 때문에 이 신금으로 용신을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를 용신으로 삼았는데, 자, 을사운에서 보면은 사, 유, 축 온전한 금국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 을은 사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을사운은 좋은 운이다. 그 다음에 갑진운을 보면은, 갑진운은 갑이 진의 을목에 뿌리를 하고 또 개의 생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 갑은 병정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그 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관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 이런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근데 진이 있어가지고 진은 오를 설기해서 유와 합해서 금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나쁜 운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 개묘운에 오면은, 개는 묘유충할 뿐만 아니라 묘미 합을 해서 이 축을 극거할 수도 있다. 또 이 유는 묘유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 인운에 오면은 인호 합해서 인옷을 그 화국을 이루게 된다. 화국을 이루게 되면은 비록 축토에 의해서 설기돼 가지고 유금을 생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기본 바탕이 유금이
유금의 그 수지가 되고, 왕상휴 수할 때 수를 얘기합니다. 그 수지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여기 신축운에 오면은 신축운은 유축 금국을 이루고 신이 투출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운에 오면은 좌우충을 해가지고 이 오가 유를 극하는 게 없어지고 경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고 이제 그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차조, 토영, 하령이다. 이 명조는 토가 꽃피는 여름철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네요. 그러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토는 오의 생을 받는 여름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절 화생 사주 수목전무 이 5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이 절지이고 금이 절지이고 화가 생한다. 이건 말이 좀 그렇죠. 화가 생한다 그러면 가불목이나 인묘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화가 생한다. 그건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 수목 전무다. 사주에 수목이 전혀 없다. 최희 금투통근 가장 기쁜 것은 금이 투출하여 통근을 했다. 이 신금이 투출해서 유금의 통근을 했는데 속호 아쉽게도 운주 동방이다. 운이 동방으로 달린다. 그래서 생화극금 운이 동방으로 진, 묘, 인 이렇게 동방으로 달리죠. 그래서 화를 생하고 금을 극하니 부단 공명층 등 2차 재원선취라 그랬습니다. 공명이 층등할 뿐만 아니라 공명이 오르락내리락 할 뿐만 아니라 재원이 선취, 이게 드물게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재원이 드물게 모였다. 가난했다. 벼슬도 못하고 또 가난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교신, 이 신운으로 바뀐 축운에 신축운, 교신축운에 연봉무진, 또 그 해가 무진년을 만나니 회화생금, 불기를 약화시켜 가지고 금을 생한다. 그래서 식신희 겁지다.
어? 이 식신, 신금이 기뻐하는 겁지가 된다. 이것은 자, 겁지가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자, 사유축 금극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위에 득이하고 추위는 과거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득의했다 그러면 뜻과 같이 이루어졌다 해서 명리가 유효했다. 명리가 유효, 그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뭐 크게 그 결을 달리하지 않죠. 해서 이 신추군의 글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1분이 지났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마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어디냐? 여기 있나? 네. 자, 이거 전부 다 해설을 드렸고 또 해설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줄이 좀 제가 해설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마지막 줄을 한번 같이 읽으면 그 불과 지나치지 않는다. 관유고비, 관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재는 분 후박이 그랬습니다. 재는 그 후함과 박함이 있을 뿐이다. 그 불과 관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재산에는 그 후와 박이 있을 따릅니다. 우리가 후박하다고 그랬죠. 후는 도타울 그러고 열불박 그렇죠. 도타움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상관은 재주가 있고 거기에 관성이 용신으로 쓰이거나 재성이 용신으로 쓰일 경우에는 관성에는 그 높고 낮음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재성에는 그 도타움과 열붐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상관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추지 마땅히 자세하게 추론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 말이 가상관격에 맞는 얘기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 했는데 좀 빠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관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형상격국 속편으로 해서 이제 종합격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